일단 본인이 그 돈을 전부 다 날려도 큰 타격이 없을 정도여야지 그른 내의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정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중 관리, 분할 매수, 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비중 조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님께서 단타를 할 때 그릇 크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릇이 무엇인가요? 단타를 할 때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매매할 수 있는 그릇 크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그릇에 맞는 금액 내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익 손실 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익금이나 손실금이 넘어간다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뇌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3% 손실이 났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식 투자하는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내의 금액이라면 그냥 3% 손절해버리고 앞으로 또 다시 좋은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면 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너무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에는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이거 손실 금액이 너무 크니까 손절을 하기가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손절해야 될 때 손절을 못해서 더 큰 손실이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내의 금액으로 매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했을 때 1% 수익 나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면은 만 원밖에 안 되는데 투자 금액이 클수록 유리한 게 아닌가요? 투자 금액이 클수록 물론 수익 날 때는 유리하겠지만 손실 날 때도 또 그만큼 많이 손실을 보게 되고, 투자 금액이 커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돼버리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손절을 할 때도 그렇지만 수익이 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경우는 적절히 먹고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상황이어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투자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은 조금 먹고 그냥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은 버텨야 될 상황에는 또 끝까지 버텨가지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식 투자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 볼 때는 조금 보는 경우가 많고, 손실 볼 때는 손절을 못 해가지고 한 번에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주식 투자 금액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릇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인 그릇 크기를 본인이 알 텐데, 욕심을 부려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어서 본인의 그릇보다 계속 큰 금액을 매매하려고 해서 손실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본인의 그릇 크기는 내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이미 그릇보다 훨씬 큰 금액을 매수한 거고,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여유롭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들어가야지 본인 그릇 크기에 맞는 금액을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하자마자 금방 10%가 떨어졌는데, 이 정도 떨어진 거 정도는 크게 심리가 종료되지 않고 손절을 하던가 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가 그릇에 맞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님이 생각하시기에 초보자가 단타 매매하기에 적당한 금액대는 얼마 정도인가요? 초보자라고 해도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본인이 그 돈을 전부 다 날려도 큰 타격이 없을 정도여야지 그른 내의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정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면 수익 금액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단기 매매는 본인 매매 기법만 확실히 정립이 되고 그런 내의 금액으로 심리만 잘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하면 금방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잘해봤자 뭐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낼 건데 그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게 소액 가지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연습만 한다면 본인이 감당 가능한 주식 투자 금액은 서서히 높여나가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장 수익을 크게 낸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금액은 작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하면서 본인 매매 기법을 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매수 매도를 할 때 주문 체결을 빨리 시키기도 훨씬 쉽고 주식에는 심리가 정말 중요한데 적은 금액으로 하면 심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할 때 난이도가 좀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신경 안 쓰고 막 매매하면 또 안 되고 이거 소액이 정말 큰 금액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 하더라도 이걸 그냥 1억으로 매매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릇 크기를 알고 나서 내 그릇이 크기를 점점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100만 원으로 매매해서 수익이 잘 난다고 갑자기 그 금액을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높여버리면 이전에 비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손실 금액도 훨씬 커지고 주문을 체결시키기도 이제 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금액을 높여버리면은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울 때에는 본인이 크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올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꾸준히 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이 날 때 인출을 하지 않고 120만 원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140만 원으로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정말 크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높여나가야지 본인 매매 그릇을 늘려나갈 수 있고 한 번에 크게 높이려고 하면 또 거기서 큰 손실을 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차근차근 높여나가면 이게 또 은근 금방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높여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기님께서는 단타 매매를 하실 때 비중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주식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종목을 한번 살 때 최대 3억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한다면 이걸 한 번에 3억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그걸 3천만 원씩 계속 바로 10번을 주문을 넣어서 사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을 한번 사보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괜찮으면 또 더 사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좋은 조건이 이어질 때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정말로 좋은 종목이라면 최대의 비중까지 가져가고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많이 샀기 때문에 또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는데 매수를 시작했는데 어떤 종목은 예상과 다르게 뭐 다른 종목의 대장을 뺏긴다던가 그래서 흐름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이제 거기서 멈추고 손절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지 좋은 종목을 잘 잡았을 때 수익은 정말 크게 낼 수 있고 종목을 잘못 잡았을 때에는 조금만 매수한 상태에서 손절을 하기 때문에 손실 금액을 좀 적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 상승 초입에 잡는 게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건가요? 왜냐면 10%일 때 사면은 20%에 팔면은 수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데 10%에 사고 11% 사고 15% 사고 이런 식으로 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눌림 구간에서 그냥 계속 모아갈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10% 올랐을 때 매수해서 그 종목이 모두 다 20%까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100%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한 번에 처음에 다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고 항상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정말 여기서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하면 초반에 조금 더 여러 번을 매수해서 초반부터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경우는 있지만 시작부터 한 번에 다 사는 경우는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 종목을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에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얼마를 사야겠다 생각하고 매매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 종목이 좋았을 때 최대 이 정도까지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1,000만 원을 무조건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은 분할 매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분할 매수를 하는 의미는 이거를 조금씩 지켜보면서 계속 좋은 조건이 유지되고 하면은 비중을 최대로 높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중간에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조금만 상 상태에서 손절을 해가지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이걸 시작부터 무조건 얼마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좋았을 때 최대 이 정도까지 정도 사겠다고 생각하시고 1,000만 원을 최대라고 생각하셨으면 10분의 1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씩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임기님께서 실제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분할로 접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매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매도를 할 때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매도는 조금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종목을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히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전고점이나 중요한 라운드 피겨 같은 저항선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운드 피겨가 뭔가요?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건가요? 라운드 피겨는 딱 떨어지는 가격 이런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을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팔 때 예를 들어서 주식이 8,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팔 때 보통 사람들이 목표를 가격으로 10,000원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내가 9,3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10,000원 같은 가격에서 지지와 저항이 결정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할 때 그런 저항선들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편이고 여기가 뭐 정말로 강한 저항선이어서 주변 상황까지 다 고려했을 때 여기 이상으로는 정말로 올라가지 못하겠다 생각이 되면은 그냥 그 가격에서 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절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은 확실히 뭐 다른 종목에 대장주를 뺏겼다던가 다른 테마가 너무 집중을 받아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할 때는 분할 매도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주식은 좀 하락해서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시장가로 한 번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님은 주식 거래를 하실 때 신용 미수 거래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용이나 미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주식 계좌에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신용 미수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그냥 신용 미수를 써서 무조건 큰 금액을 매수해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오늘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수해버리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용 미수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식 계좌에 다 넣은 다음에 거기서 한 번에 대박을 내고자 신용 미수를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그릇 내의 금액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만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그 금액 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그릇에 맞는 금액까지 매매하기도 합니다. 신용 미수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신용은 그냥 매수를 할 때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는 게 신용 매수라고 하고 미수는 조금 다른데
이게 주식을 매수를 하면은 결제가 이 거래일 후에 되기 때문에 주식 미수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수를 한다 그러더라도 돈이 오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틀 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당장은 내가 돈이 많이 없어도 오늘 매수를 해서 이 거래일 후에 그 돈을 다시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수라고 합니다. 미수는 쉽게 생각하시면 외상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용은 돈을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은 아예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미수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틀까지는 그 돈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미수로 주식을 사면은 무조건 이틀 내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미수 거래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미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미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수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그릇의 금액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큰 비중을 매수한다면 최대 5억 정도까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식 계좌에 5억 전체를 다 넣어놓고 매매한다면 매매가 좀 계속 반복적으로 꼬여서 정말 안 돼서 심리도 무너지고 하면은 그 5억을 진짜 잘못됐을 때는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계좌에 5억을 넣어놓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1억만 넣어놓고 미수를 사용해서 최대 5억을 사면 미수를 쓰면 또 이틀 내에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틀 이상 들고 가지 않아서 미수를 사용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1억만 넣어놓고 매매를 하면 손실이 나도 거의 1억 내에서만 손실이 나지 더 큰 손실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주식 계좌에 돈을 조금 넣어놓고 이렇게 미수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도 한 번에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미수를 써버리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가면 오늘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그렇게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진짜 다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위한 미수는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비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